내용이 많은데 그 많은 거를 다 전달할까? 지금 이게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바라본 평등법, 가족 관련 이제 문제, 법, 또 성별에 관련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오늘 알아보고 제가 의견도 한번 얘기하려고 그랬는데요. 크게 5개 이제 분야로 해서 처음에는 이제 국제사회에서의 흐름, 뭐 이거는 아주 자세한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천부인권 사상에 기반했던 자연권,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학교 때 배웠었거든요. 자연권, 인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게 지금 이제 변화를 했는지 한번 좀 짚어보려고 했고요. 완벽히 짚지 못했지만 이제 대략적인 거, 그다음에 평등법안은 너무 잘하셔서 이제 좀 생략하고, 생활동반자법안은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자세하고, 성별의 법적 인정 이것도 이제 폐기됐지만 이것도 한번 좀 짚어보고, 그래서 이제 대책과 결론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평등법안은 많이 해서 조금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알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그냥 제가 아는 바는 창조와 그다음에 타락. 창조는 이제 남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계 전 우주도 창조하셨고, 그다음에 타락과 그다음에 이제 구속과 이제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대신해서 죄를 지시고 십자가 희생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제가 이제 이 영어로 creation 창조, fall 떨어지는 거죠. 타락, 그다음에 구속이 이제 저기 redemption인데 resurrection이라고 어디 써 있어가지고 그걸 이제 했더니 이제 찾아봤더니 부활 이렇게 해서 redemption, 그게 이제 redeem, 그 무르다 뭐 이게 성경에 구약 성서에 많이 나오고, 이제 요즘에는 노예 이런 거 잘 없어져서 이제 잘 안 쓰는 용어이고, 이게 이 구속이 이제 우리 요즘에 신문에 나오는 그 체포 구속 이거 아니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에 한자 잘 안 써가지고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 구속은 이제 대신 이제 죄값을 치르면서 그 사람을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렇게 예수님의 희생제를 이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고 회복된다는 이런 전반적인 아이고 자꾸 갑니다. 이제 전반적인 그런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이제 사랑의 스토리,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이제 태어나고, 이제 생명이라고 이제 가운데다 넣긴 했지만 하여튼 사람이 태어나고, 그러려면은 부모가 있어야 되고, 이제 결혼과 그 성에 통한 하나님 아기와 이제 그 출생, 그래서 성장해서 또 가족을 이루고, 이제 노년기에서 이제 또 뭐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 거죠. 이제 하늘나라 가시는 이별, 사별까지 이렇게 쭉 인생이 이렇게 하는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이것을 자연적이고 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이제 섭리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데,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든 하여튼 조금씩 자기의 편하에 맞게 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지금은 과학기술이 발전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인위적으로 뭐 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창조가 아니라 이제 생명을 이제 원래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제 꼭 결혼이 아니어도 예전에도 이제 출생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는데, 이제는 이제 결혼이 아니어도 출생할 수 있다는 이제 약간 이데올로기적인 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게 싫으면은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출생도 없앨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이제 낙태가 이제 또 죄로 인정됐던 것들이 이제 다 이제 사라지고, 사망도 이제 나이가 죽고 싶으면 원래 자살이라는 게 원래 이제 옛날부터 이제 있었고, 그런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자연적인 이제 생명 종결에 앞서서 인위적으로 하는 건 하나님 뜻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이제 죄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도, 이게 또 이제 법으로는 허용을 하라고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국가가 뭐 스위스나 네덜란드 뭐 이런 곳에서 이제 허용을 하고 있고, 막 미화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점점 이제 그 시도는, 인간의 시도는 항상 하나님의 어떤 그 자연적인 거에 계속 도전하는 그런 시도들이 끊임없이 이제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바라봐야 되느냐, 이런 이제 문제들인데,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제 가족제도에서 이제 강력하게 그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과 관련된 부분도 강력하게 이제 그만큼 그런 욕망이 더 크다는 거겠죠. 예전에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거를 아예 그냥 이제 법까지 바꿔가면서 하고 오히려 그걸 반대하면 제재하려는 움직임까지 이제 등장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미국의 독립선언에서 창조주가 이렇게 이제 부여한 권리라고 해서 명확하게 이제 이것이 주어졌었고, 미국에서는 수정 헌법이라 그래서 이제 헌법에다가 기본권, 개인의 권리를 규정한 규정의 1조의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이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그 사람들이 그게 이제 시급했고 원했던 거라는 이제 합의가 이제 있었던 거였는데, 이후에 이제 유럽에서는 프랑스가 이제 패망한 혁명이 그때 이제 하면서 이때 창조주 개념, 여기 뒤로 가겠습니다. 창조주 개념이라는 게 좀 약해지기.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급진적인 무신론은 아니었는데 이제 완전히 이제 급진당이 이제 장악하면서 창조주 개념 없애고 이제 뭐 그때 가톨릭 교회를 완전히 그 뭐 이렇게 막 다 몰수하고 이러면서 창조주 개념은 사라지고 인권은 보편적인 것.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사상들이 이제 좀 전파가 되고 있고. 그래서 자연권이라는 게 예전에 사실은 이제 내추럴 라이트라 그래서 이게 이제 개신교 전에도 개신교가 이제 16세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전에도 이제 그 예전부터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 대한 이제 권리 뭐 이런 식의 어떤 개념들이 혁명 아니어도 막연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발전되고 있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인도주의로 바뀌게 된 결정적 계기가 그 전에도 조금 있었지만 이 프랑스 혁명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유럽의 혁명 사상 퍼지면서 뭐 이런 이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20세기 초반에 발발을 하는데 뭐 그 과정에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었죠. 근데 제가 여기 뭐 다 적지는 못하지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무신론에 기반한 그 사회주의, 그 소비에트, 그게 이제 완벽히 1차 세계대전에 기여한 건 아니지만 그게 일단 좀 퍼져 있었고, 거기에 그 진화론에 기반한 이제 우월적인 어떤 종족 이런 이데올로기가 좀 퍼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뭐랄까 유럽 내 민족 갈등도 또 있고 막 복잡하게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식민지 쟁탈전을 막 서로 벌이다가 강한 국가들이 이제 약한 국가들을 이제 복속하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하게 일어나서 1차 세계대전에서 거의 뭐 1000만 명의 사상자가 났다고 하고, 그거를 이제 봉합하려고 하다가 이제 나치가 또 이제 확대하면서 그게 또 실패를 해가지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거기에 이제 일본까지 또 가세를 심지어 해가지고 뭐 이탈리아하고 이제 나치가 이제 붙고 같이 같은 편 먹고 이탈리아가 또 들어와서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까지 포함해서 이제 일어났었는데, 우리도 많이 선조들이 가가지고 뭐 죽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결국은 이제 휴전하면서 승리를 했죠. 감사하게도 연합군이 승리를 해가지고 그 뭐 일본인이 이런 독일의 나치 사상 이런 것들이 이제 쫙 이제 묻히게 되는 정말 감사한 일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간의 평등 사상과 자연권 사상이 이제 기반이 된 새로운 통치 질서인 국제기구, 뭐 유엔 헌장 이런 것들이 이제 1945년에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근데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 이제 국제연합이 1945년에 되고, 그다음에 인권선언하고 세계인권선언과 이제 자유권 규약, 사회권 규약은 20년 후에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런 이제 질서들이 이제 전쟁이 끝날 무렵쯤에 하나씩 이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잡히게 되는데, 그 과정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자세히는 안 하고 그냥 인종, 피부색, 성별, 인종, 종교 등 차별받지 않을 권리. 워낙에 나치가 우월적인 그 이제 우리가 이제 최고의 어떤 선진화된 인종이다 이러면서 막 강압적으로 이제 탄압을 하고 죽이고 하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로 이제 합의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결혼할 권리, 남녀가 결혼할 권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제 이런 이제 쭉 그 일련의 어떤 부모가 아동에게 교육을 부여할 권리 등 모성과 아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 혼인 중 혼외자의 차별 없는 보호 등에 대한 것들을 이제 선언을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구체적인 선언과 구체적인
어떤 합의, 규약 이건 좀 다르거든요. 규약은 이제 국제법이고 선언은 하나의 어떤 그 제안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선언이었고 거기서 이제 하나는 더 나아간 게 이제 규약으로 나타난 거죠. 이제 성경으로 covenant, 이 IC가 이제 자유권에도 IC가 앞으로 시작하잖아요. 사회권은 ICESCR이고 자유권은 ICCPR이잖아요. 그 IC가 International Covenant라거든요. Covenant가 신학 박사신 분들 많은데 저도 Covenant가 언약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언약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규약으로 이제 번역이 되고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and Political Right. 그 Covenant 아니고 이제 Convention이긴 하지만 그 비슷한 합의라는 거죠. 예, 컨벤션. 예, 그 협약 같은 것이 이제 아까는 이제 단순한 선언이지만 이건 합의를 이제 갖춘 어떤 이제 국제법으로서 이제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이제 다른 조문도 많은데 이제 제가 그냥 요것만 한 것은 평등한 권리 차별금지법 요거 이제 지금 생각으로 이제 좀 요걸 꺼내왔는데 그냥 읽어보시면은 이제 아주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밑에 2조에 보면 인종, 피부색, 성별 이때 이 성별은 젠더 아니고 섹스였고 그냥 생물학적인 부분이었고 언어, 종교, 정치적 의견, 뭐 기타 민족적, 사회적 출신, 기타의 신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특별한 어떤 문제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사회 저변에서 이제 서구 사회에서 나타났던 어떤 이 흐름들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 뭐 이제 자세히는 저도 이제 보진 못했지만 이 성혁명이 이제 진행되는 그 기초 과정에서 그 전부터 있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났던 것이 히피가 당시에 미국의 그 베트남 반전 어떤 그 정치적인 시위와 연합하면서 상당히 젊은 층이 확산되면서 그때 낙태 자유와 뭐 이제 결혼도 이제 억압이다 이런 이제 원래 있었던 이론들이 여기에 이제 가세를 해가지고 막 확산이 되고 당시에 이제 미국의 이혼율이 급증을 원래부터 조금 이제 좀 흔들흔들 했었는데 아예 법으로 원래 미국은 합의 이혼이라는 게 없고 재판으로 이제 이혼하는 것만 허용하는 그런 법을 갖고 있었는데 1960년대 후반부터 어느 한 주에서 그 이제 그 일정 기간 별거를 하면 그냥 그걸로 이혼해 주는 거. 그게 이제 밑에서 보면 무책 이혼 법제거든요. 파탄주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책임이 누가 있는지를 따지지 않아요. 그냥 일정 기간 같이 안 살면 그냥 이혼을 해 주는. 그리고 이제 손해배상이나 어떤 위자료나 이런 돈을 지급하면 이제 그걸 혼인을 해소시켜주는 이런 법제가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뭐 합의하면은 이제 이렇게 이혼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하여튼 합의해든 안 하든 합의하면 이제 액수를 줄이고 안 하면 떨어지고 이렇게 살아면 그냥 이제 가정이 이렇게 깨지는 걸 허용을 하는 그런 법제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쫙 이렇게 70년대 들어서 미국에 좀 혼란이 일어났다고 전 알고 있고 그래서 동거도 확산되고 성적 자유가 주장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밑에 뭐 자세히는 제가 오늘 뭐 못하겠습니다만 비렐름 라이라고 2차 세계대전 전부터 이런 거 주장했던 좀 약간 이상한 사람인데 거기에 헐버트 마르쿠젠이 그 이후에는 주디스 버틀러는 아직도 와서 한국에도 왔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론적으로 뒷받침을 해주고 성별도 결정한다 뭐 이런 버틀러는 그런 얘기를 한국에서도 뭐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서구에서만 이제 좀 있었던 거가 세계의 어젠다로 전 세계 어젠다로 이제 등장하는 게 90년대 소련의 붕괴 후에 인권 어젠다가 등장하면서 이제 소련 구동구권이 몰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의 어떤 맹주가 이제 쫙 사라지니까 이제 서방 자유 세계에서는 인권이 이제 세계의 중요한 어젠다로 내세울 만한 어떤 약간 자신감을 얻은 거죠. 그래서 이걸 제시를 하는데 거기에 끼어 들어온 게 이제 차별 금지 부분입니다. 이때 젠더 폭력에 대한 차별 금지를 이제 제시를 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여성 차별 철폐와 함께 젠더에 대한
폭력 차별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튼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어떤 박해를 금지해야 된다 뭐 이러니까 그건 맞는 거 아니야 하면서 이제 들어왔지만 그 용어가 이제 훨씬 더 생물학적 성별보다는 훨씬 범위가 넓기 때문에 어떤 식의 성별도 가능할 수 있는 용어로 이제 대체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밑에서 보시면 이제 베이징 세계 여성대회에서 젠더라는 거는 사회적 용어고, 그러니까 결국 그때 제3의 성을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의 어떤 전략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영향 하에서 성적 지향이 이제 또 개념으로 들어오면서 성적 지향은 원래 이성 간에 뿐만 아니라 동성 간에도 끌림이 있고 그 끌림에 기해서 성적인 관계도 맺을 수 있다. 이게 원래 개념인데 그거를 잘 얘기 안 하면서 이제 끌림 위주로 이제 얘기하면서 아유 동성 간에도 끌릴 수 있지 뭐 이러면서 뭐 동성애자도 해고해서는 안 되지. 가장 이제 힘든 케이스, 거절하기 어려운 생계를 보호해줘야지. 남자 간에도 끌리지 같이 있다고 뭐 어떻게 해고를 해? 뭐 이런 식의 어떤 거. 실제는 사실 성적 관계에 대한 것을 이제 가지고 있음에도 그런 건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성별에 이런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 성별은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물학적 성이 기반이 된 건데 점차 젠더로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거기에 성적 지향도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돼가지고 이제 ICCPR 아까 말씀드린 자유관 규약에서 명시적으로는 하지 않았어요. 명시적으로는 합의가 안 돼요. 그렇게는. 그렇지만 왜냐하면 반대하는 데가 워낙에 많으니까.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그런 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그런 의견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해석은 이제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건데 그런 해석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니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면서 이제 한국에도 그런 거를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있던 사람들이 저런 해석이 있는 걸 보면 우리도 이거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주장을 가지고 2000년도 인권위원회법에 이제 성적 지향이 맨 마지막에 들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그때 보지 않았는데 맨 마지막 성적 지향 등 해가지고 이게 뭔지 정확하게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때 그 법안 토론할 때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동성애자들이 해고당하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너무 논의가 막연하지 않냐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거는 외국에도 해줘야 된다고 인정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게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의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그 후에 보고 있는 것이 그런 거를 주로 하려는 게 아니었죠. 결국은 봤더니 이미 들어오고 나니까 반대의 자유를 이제 제약하는 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건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육인데 이거는 뭐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젠더는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학습된다, 뭐 젠더 이데올로기를 이제 성교육에 이제 넣으려는 어떤 시도다 해가지고 반대를 많이 하고 있고 이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지나치게 초등학교 저학년에도 또는 심지어 유치원에게도 이런 성교육을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또 다양한 또 가정들 그러니까 남녀 외의 가정에 대해서도 뭐 오픈되어 있는 이런 이제 내용들이 문제가 된다 뭐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앞에서 이제 이렇게 이미 조금씩 잡히고 있었다. 그때는 전혀 몰랐었죠.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고 있어서 많이 지금 문제가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낙태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를 하고 2020년도까지 3분의 1 해당하는 즉 이제 임신 기간 10개월 중에 뭐 일정 부분은 허용해야 되는 거 낙태를 허용하자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은 아무런 법이 없는 상태로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허물어지게 한다고 해야 되나? 일단 이런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기반한 어떤 그런 성별, 가족 이런 이제 생명 이런 것들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이 문제점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평등법안도 이렇게 괴롭힘이라는 거가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실 괴롭혀서는 안 되고 차별도 안 좋은 거지만. 이 괴롭힘에게는 이제 파란 색깔로 쓴 것처럼 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감정이나 혐오적 표현이나 신체적, 정신적 고통 이게 이제 포함되고 있어서 여기에는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수치심, 모욕감도 이제 포함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이제 창피하게 하고 아니면
어떤 모욕을 줄 수 있는 또는 두렵게 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부정적 관념이면 다 괴롭힘. 그래서 이게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뭐 환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허용하지 않는 이런 거는 다 이제 여기 안에 이제 괴롭힘으로 다 포함되어 가지고 환영하지 않는다는 말은 할 수 없게 이제 많은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학문성교 기타 추행죄라고 하는 헌법상에 예전부터 있었던 이제 규정 이제 추행 규정이거든요. 추행 기타 학문성교 예전에는 개간이라고 이런 동성애를 예전부터 이제 처벌하던 한국의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걸 했는데 지금은 이제 조문도 그렇게 비하 발언하면 안 된다. 그래서 개가 아마 그 닭이 예전에 그런 것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름을 학문성교로 이제 바꿨고 그런데 이건 계속 합헌 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그때 이용희 교수님 이거 뭐 그때 싸웠다고 하시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것은 아까 얘기하는 그 국제 규약에서는 성별, 생물학적 성별 요 얘기만 하고 있지 이제 사상이 지금 이렇게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거를 받은 일부 전문가의 해석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는 이런 이제 형국인데 그게 이제 이제 국제 연합 안에 각각의 조약의 실행을 감독하는 기구들 안에서 이런 걸 가지고 막 의견 대립이 막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국제법적인 의무라고 이제 우리가 이런 해석을 안 따르면 우리는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지는 않다. 위원회의 권고나 의견들을 꼭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이런 제가 이제 1번에다 이제 썼던 것이 이 조약이나 규약 이런 것들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이런 정체성을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자기가 생각하는 젠더 뭐 이런 거를 존중해라 이런 것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평등법 즉 차별금지법을 도입한 국가가 뭐 맥시멈 최고 합쳐봐야 한 40개국이 채 안 되기 때문에 아직 20% 정도에 불과하다. 법적 의무가 없다. 이건 이미 많이 들으셨고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결의한 것도 이것도 결의도 법적 의무 없지만 결의도 3번밖에 못했고요. 차별금지 결의가 3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3번 결의는 이제 별 큰 건 없다. 평등법안은 많이 하셔서 평등법안의 문제는 제재 규정에 있습니다. 제재 규정. 인권 침해 시에 지금 인권위원회는 의견 제출하는 것, 즉 권고만 할 수 있는데 그걸 강제할 권한이 없으니까 항상 강제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벌이나 이제 이행강제금으로 계속 이제 부과하려고 하는. 이제 이행강제금은 3천만 원까지 최대 할 수 있고 그걸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는 거. 소송 이런 게 계속 앞에서 21년 뭐 정의당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이 3선이 박주민 의원은 3선입니다. 딴 사람들은 다 안 됐고 그래서 이제 뭐 차별이라는 거는 이런 아까 괴롭힘이라는 걸 포함하면서 언어적인 어떤 부분까지 포함해서 비판하거나 공개적인 반대하거나 이런 것을 이제 다 혐오 표현. 물론 사람을 뭐 너 모욕 주고 이런 거는 안 좋지만 행위에 대한 것은 이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다 모욕이라고 보고 있다. 행위를 비판하는 걸 모욕으로 보는 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요. 근데 이 강충룡 의원이 아시죠? 요 사건이 2020년도에 동성애자 싫어한다가 이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동성애가 괜찮다, 정상이다 하는 것을 계속 학습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 이것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요 동성애 자 싫어한다. 요거를 이제 왜 너는 당신은 사람을 이렇게 싫어하냐 이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안창호 위원장이 민주당 김성애 의원한테 이제 당하는. 결국 그러다가 김성애 의원은 이제 자체 내 지역구 목회자들 앞에서 이제 사과하고 이렇게. 이거는 이제 미국의 최근 판례, 23년도에 나온 판례인데, 디자인 회사, 이제 그 홈페이지 디자인하는 회사가 동성 간의 어떤 그런
결혼에 대한 디자인을 이제 축하해달라는 서비스를 못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또 이제 인권위원회가 이제 너는 이렇게 하면은 차별이지. 그래가지고 너의 생각만 하냐? 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모욕감을 느낀다. 그러면서 이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이제 연방대법원의 상당수가 지금 한 9명 중에 6명이 지금 보수 쪽의 대법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자신이 반대하는 메시지를 표현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다. 그래서 이제 그럼 안 해도 된다. 싫으면은 거절해도 된다. 당연한 건데 사실은 당연한 건데 주 차별 금지보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우선이다. 나 거절할 수 있으면 거절해도 된다. 이건 전에 아마 말씀드렸던 거. 의사 선생님이 비뇨기과 의사인데 이런 퀴어 행사 같은 거 홍보하는 거는 보건적인 위해가 발생한다고 계속 반대 의견을 했는데 병원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지지를 받고 있었거든요. 병원이 후원금도 받았대요. 퀴어 축제, 보스턴 퀴어 행사 하는 데서. 근데 이제 자꾸 의사가 그거 반대하니까 그러지 마라 그랬는데 계속 그럼 나한테 이메일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이제 계속 병원에 그 퀴어 축제 홍보 이런 게 나오니까 그 밑에다가 다시 또 댓글로 이제 동성애는 성경에도 위반된다고 했다가 이제 해고당했다가 이제 합의로 이제 소송했다가 합의로 끝났던 사건.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지는 못하고 아마 돈을 배상금으로 받았나 봐요. 근데 그러고 이제 종결이 됐던 생활동반자법은 동성혼은 현재 아시아에서 몇 개 국가까지 되는지 아셔요? 아시아에서 이제 한국을 막 하겠다고 하셨던 전 시장님은 지금은 이 땅에 안 계시고 대만에서 이제 시작했고 그 다음에 태국, 네팔까지 이제 허용을 하고 있고 거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라 색깔이 이제 딴 데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아시아를 조금 강조해 봤습니다. 콜롬비아는 이 중에 3인 결합도 허용합니다. 모르셨어요? 이거 꽤 됐는데?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 소머빌 시리는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데 그 보스턴 있는 데거든요. 거기가 3인 결합을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동성 결합 두 사람이 결합하는 게 처음에 이제 결혼이 남자와 여자 간의 관계에서 배타적으로 이렇게 남녀 간에 하는 거가 원칙이었는데 그게 남자도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 왜 세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이제 논리가 가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원래 세 사람씩 사는 데들이 있대요. 그렇게 세 사람씩 살고 네 사람씩 살고.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남자가 두 사람, 세 사람씩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아닌 사람들도 있죠. 이제 또 뭐 남자 셋, 뭐 이런 여자 둘, 셋, 뭐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런 식의 있던 주장들이 계속 나오니까 거기에 굴복을 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콜롬비아니 무슨 하여튼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입법부에 의한 법안 통과. 그래서 입법부가 이걸 통과시키는데 실패를 하면 이제 사법부로 이제 들어오는데 사법부에서도 이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되게 중요한 위치여서 일반 법관들도 중요하지만 대법원은 그 한 번 판단하면 전 법원이 지금 따라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게 되게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법관이니 헌법재판관의 어떤 가치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뭐 정계선 대법관의 경우는 헌법재판관은 답변서에서 뭐 일반적인 국민의 법관정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수용할 정도에 가깝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답변을 했었다고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좀 문제가 크다. 뭐 이건 생활동반자법 폐기됐습니다 전부. 두 사람이 이제 합의하면 이제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뒤로 넘어가야 되죠. 다음 거 좀 넘겨주실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제 심지어 나경원 의원도 뭐 생활동반자에 찬성한다고 최근에 의견을 이제 내고 있다는데 그래서 반대도 막 하고 그랬다는데 생활동반자법은 저출산 극복으로 이제 지금 막 언론에서 홍보가 되고 있어요. 프랑스가 실제로 그랬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입
후 10년이 지나서 출산율이 뭐 이제 증가했다더라. 근데 이제 이게 상황입니다. 그 다음 거 좀 제가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요게 이제 프랑스의 통계입니다. 이게 2000년도에 이제 동반자법이 팍스라고 해서 들어와가지고 두 사람이 같이 있으면 이제 어떤 형태든지 다 받아주겠다. 사실은 동성혼을 안 받아주고 남자 간의 관계도 이제 가족으로 해주겠다는 그런 정치적 타협안이었어요, 입법안이. 근데 이제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남녀 간에도 그래 우리도 그렇게 혜택을 얻겠다 이렇게 이제 됐고, 이제 동성 간의 결합은 남자는 결혼으로 이제 또 나가겠다고 이제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실제 의도했던 거는 동성 간의 어떤 이제 두 사람의 결합도 가족 비슷하게, 결혼 비슷하게 해달라는 취지였는데, 실제로는 남녀 간의 결혼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이제 지금 활용이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점차 이제 출생아 수가 이제 회색으로 되어 있죠. 회색으로. 프랑스의 출생아 수를 보시면 처음에 74만 명 정도였다가 우리나라도 많을 때는 100만까지 가다가 뭐 이제 같은 해 출생한 사람이 지금 뭐 30만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근데 이제 프랑스는 그래도 나라가 커서 70만이었다가 조금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 감소합니다. 2013년부터 쭉 감소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확 뚫어주는 거. 그래서 70만을 못 넘어요, 이제.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근데 어떻게 출생률 증가라는 주장을 하는지 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언론에서는 이런 거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이게 이제 팍스라는 게 이제 혼인 동반자, 생활 동반자 둘이 같이 사는 거고, 결혼율은 저 떨어지는 거 보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런 혼인 생활 동반자라는 게 등장하면 결혼은 잘 안 하게 돼요. 점차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 팍스에서 출생률도 떨어지지만 팍스에서 출생한 사람이 혼인을 거의 대체를 하게 되니까 혼외 출산율이, 전반적인 풍조가 그렇게 바뀌면서 혼외 출산율이 반 이상으로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냐? 아직 법안은 없죠. 근데 판결이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면제하는 판결이 작년에 나와가지고 남자도 자기들끼리 이제 결혼식을 하던, 뭐 국가에서는 인정 안 하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고 해버리니까 이제 비슷한 거가 돼버리는 거 아니냐는 이제 이게 나온 거죠. 이게 직장 가입, 보통은 이제 이렇게 사는 경우에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까, 요즘엔 또 여성들이 잘나서 이쪽이 남자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튼 한쪽이 결혼하면 한쪽은 안 내도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남자 있을 때 한 사람이 무직이면 한 사람, 나머지 사람도 납부 의무를 면제해 주겠다. 이유는 동성 간 결합이 사실혼과 비슷하게, 사실혼은 이제 신고 안 한 이제 같이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동거 부양 협조 정조 의무의 관점에서는 동일하다. 이게 이제 그 논거였어요. 다른 논거가 별로 없습니다. 이거가 핵심이어서 둘이 합의해서 같이 살기로 하고 같이 협력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성적인 면에서 그 사람에게만 충실하기로 하면은 그건 다 사실혼이니 뭐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이면 다 똑같다, 이런 이제 상당히 진짜 이런가? 그러면 또 만약에 그렇게 합의를 한다면 그게 부부나 그에 준하는 이제 신고 안 하지만 이제 부부로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그게 마찬가지인가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이제 던지는 거죠. 제가 가족법을 뭐 주로 많이 하는 건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이게 이렇게 쉽게 이제 인정이 해도 되는 거냐? 법에는 이런 규정이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이제 썼습니다. 법률에는 동성결합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그냥 판결이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대법원에 다수의 대법관이 이거 넘어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조영길 변호사님은 이념화된 법관들이 이거 주도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시고, 아무튼 동성 간 결합이 동거부양 협조 의무가 있다고 해서 사실혼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느냐? 동성의 사촌이 같이 살면은, 뭐 그건 이제 정조 의무 얘기는 없겠지만,
혹시 또 뭐 정조 의무 있다 그러면 그거 해줄 거냐? 뭐 이런 이제 생각이 갑자기 들어였어요. 그냥 이런 경우도 뭐 정조 의무가 그럼 있다고 해. 그러면 남 배우자가 있는 각각, 그러니까 배우자하고 각각 따로따로 살아. 그러니까 별거하는 두 사람이 각각 제 생각에는 별거하고 있는 사람이 각각 남성, 여성이 있어 둘이 이제 같이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사실혼으로 보통 인정 안 하거든요. 같이 살아도 사실혼이라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각각 이혼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각 그냥 불륜 관계를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이제 인정을 안 하는데 이런 남성끼리 같이 살고 있으면 그런 똑같이 합의를 부양 협조 뭐 동거 의무 다 같이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그냥 그렇게 쉽게 인정해도 될까? 사회의 윤리적인 어떤 평가는 전혀 없는 걸까? 뭐 이런 이제 의문들이 자꾸 들어요. 이렇게 그냥 너무 쉽게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게 과연 어떤 의도로 이렇게 하는 걸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헌법에서는 36조 1항 헌법과 가족 생활은 혼인 인간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양성이라고 딱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참 이렇게 인정하기 어려운.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저도 이제 갔었지만 이런 기도 집회도 있었고, 그래서 대법관이 가족과 혼인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가 확실한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판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교계가 우수법관을 좀 격려하고 하는 이런 걸 좀 갖췄으면 어떻겠느냐. 우리법 연구회를 만들지 못한 그런 대칭되는 뭐 연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지만 뭐 그게 아니더라도 많이 좀 격려하고 교육도 하고 이런 좀 관계를 좀 갖추고 또 이런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미디어는 심지어 공영방송 KBS까지도 그냥 사람들 초대하면 뭐 이렇게 이런 얘기에 쉽게 노출이 돼요. 뭐 남자가 여자랑 같이 살면은 출생률이 증가하고 뭐 남자까지 살아도 즐겁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공공연하게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너무 노출이 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어떤 뭐 영화, 어떤 문화적인 거, 그 다음에 좀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전문 서적이나 논문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노래, 영화도 건전한 쪽으로 자꾸 이런 걸 육성을 하고, 근데 항상 사람들은 건전한 것보다는 조금 삐딱한 걸 좋아하는 좀 그런 게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좀 육성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두 개 나왔습니다. 성전환 문제. 성전환은 예전에도 허용을 우리나라는 성전환을 수술을 성공적으로 하고 그 수술을 해서 변화된 성별로 오랫동안 잘 살면 허용을 했던 나라더라고요. 많이 보진 않았었는데 예전에도 수술을 해도 안 해주기도 했었지만 수술을 하고 나서 아주 오랫동안 별 문제가 없었으면 이걸 허용을 해줬는데 이제는 수술을 안 하고 아예 그냥 처음에는 수술을 하도 이제 시간이 경과해서 한 뭐 10년 정도 별 무리 없이 살았다 이럴 때 이제 해주는 거를 아예 수술 안 하고 성별 변경을 하는 법안이 작년에 이제 나왔었죠. 선거 후에 이제 정의당을 중심으로 이걸 제안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허가하도록 한 거죠. 전문의가 뭔가 자신의 성별에 대한 불쾌증을 호소를 하면은 전문의가 그거 인정해주면 그냥 법원을 인정하도록 수술이고 뭐고 관계없이. 이게 급진적인 부분인데 이게 폐기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아직까지 이걸 인정을 안 해주고 있는 거죠. 미성년자들이 이런 문제를 겪고 있을 때 이거를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원래 그런 장치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제 다시 돌려놓을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이 있었는데 이게 이런 것들을 이제 막아버리는 또 이런 게 있으면 막아버리는 문제가. 왜냐하면 이렇게 미성년자는 법정도인의 동의를 얻으면 된다고 하면서 다만 동의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이거 허용을 해주겠다는 얘기를 또 이런데 이 법안에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열리면 이제 미성년자의 이 성별 변환이 이제 허용이 되는 동의 안 해도 허용되는 쪽으로 이제 움직이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건 제가 이제 한번 써봤어요. 미국에서 또는 영국에서 제가 접근 가능한 자료들을 조금 봤더니 젠더 불쾌증 치료보다는 성전환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성별 전환을 호소하면
의사가 이 사람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 그냥 인정을 해주는 쪽으로 이제 이미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법이 바뀌고 의료도 심지어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들. 그래서 이제 뭐 예전에 저기 로스앤젤레스에서 위스파 사건에서 그 앞에서 막 한인타운 앞에 막 시위하는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 남성인데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여탕 들어가가지고 지금 문제가 일어났던 사건들. 그래서 이 미국에서 이런 어떤 트랜스젠더 문제가 책으로 아까 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심지어 10대에서 SNS 즉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핸드폰으로 어떤 정보들을 주고받고 하면서 성전환을 막 이렇게 격려하고 응원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서 이 그거를 이제 어렸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던 이제 여성이 주로 여학생이 10대 중반에 중학교 한 3학년 때부터 갑자기 남성화되면서 이제 성별을 변화를 주장하고, 또 부모가 그걸 거절하면 부모는 뭐 아동학대, 청소년 학대다 그래서 이제 배제시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이건 이제 큰 문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건 이제 영국 얘기지만 영국에서 이제 10대 성전환 희망자가 평등법 제정이 2010년도에 있었는데 그 전후로 이렇게 바뀌는 걸 보면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변화하는 게 이제 4,400, 44배인 거죠. 평균은 26배 정도고 증가하고, 남성에서 여성은 12배 정도 증가한 거고. 그래서 영국에서는 이제 한 사건이 있었는데 15세 여성이 여학생이죠. 그 부모의 동의 없이 학교에서 설명해 준 거 가지고 그래 그럼 나는 남자로 바꾸겠다라고 해서 바로 이제 남성으로 전환하는 이제 그 수술을 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20세가 돼서 나는 그때의 그 동의는 이제 적절한 설명을 받지 못해서 한 동의라고 그러면서 그 수술해 준 데를 상대로 그게 아마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던 것 같은데 수술을 한 데를 상대로 사춘기 억제제 투입한 것을 대성해서 손해배상을 이제 구하는 소송을 했는데, 영국 고등법원에서 16세 미만은 사춘기 치료 억제제 투입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니니까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 16세 미만이 동의한 것은 적절한 동의 능력이 없고 동의의 효력이 없다. 이런 이제 판결을 났었는데, 작년인가 21년도네요. 21년도에 영국 대법원에서 16세 미만도 치료에 동의할 능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다시 뒤집힌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키에라 벨 사건이라고 이제. 근데 결국 이런 이 클리닉은 결국 이런 소송에 시달리고 각종 이제 뭐 시위와 이런 것 때문에 폐쇄됐어요. 결국 이런 10대들에게 성별 전환을 이렇게 막 장려하고 했던 곳들은 조금씩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상황. 제가 여기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행정명령으로 남녀 양성만 허용하겠다 미국에서 이제 했다고 해가지고 이제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도 아마 이런 맥락에서 국민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별의 혼란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뭐 이제 의문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제 한국에서 이런 이제 평등법이나 이런 걸 주장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 낙선을 했는데 아직도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몇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얘기를 그때 차바에서 2024년도인가요? 1년 전에 이맘때쯤에 하려다가 선관위에서 막는다 그러셔가지고 이거 못했는데 뭐. 해도 됐었어요. 나중에 선관위에서 저한테 뭐 별 문제 없다고 하긴 했는데, 이렇게 박주민, 이한규, 이수진 당선. 이수진은 그 이상한 말하는 이수진 아니고 이 사람은 좀 조용한 이수진이에요. 그 사람 막 그 예전에 청문회 때 이상한 소리, 술 먹고 이상한 소리 하는 것 같은 사람은 낙선했고, 다른 이수진, 김한규, 박주민 당선. 나머지는 다 낙선. 대부분 낙선했어요. 김예지, 국민의힘의 김예지 장애인 이 국회의원이 계속 지금 이런데 지금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좀 누가 좀 바꿔든지 낙선시키든지 해야 돼요. 용해인 또 이제 등장했어요.
딴 사람들은 다 낙선했어요. 이거 아까 제가 트럼프가 이게 행정명령, 즉 미국에서는 남성과 여성만 이제 존재한다 사인해가지고 했던 거, 이거가 이렇게 했던 거가 이렇게 국민들 저변에서 이걸 허용할 수 없다. 즉 트랜스젠더를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성별을 이제 변경하도록 이렇게 장려하듯이 하고, 또 그거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뭐 일반 매체에서는 너 트랜스 뭐 포비아냐 이러면서 뭐 트랜스젠더를 혐오하는 사람으로 매도시키고 하는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결국은 이런 걸 낳지 않았냐. 트럼프 당선하고 바로 바꿔버렸습니다. 동성결혼이나 차별금지 법안을 지지한 사람한테는 결코 표를 줘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권력계에서 멀어져야 돼요. 반대는 적대감이 아닙니다. 의견의 표명입니다. 이 얘기했었고, 이제 거진 다 끝났습니다. 저희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뭐 정치인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동성애자를 상대로 해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은 이제 그 사람은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되니까 그 사람은 가능한 한 이제 구원을 해줘야도록 말을 잘 해서 벗어나야 되고, 그렇게 실제로 또 벗어난 사람들이 일부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그 진리는 수호해야 돼서 그런 법안이나 그런 말을 이제 하도록 했을 때 거기에 찬성하거나 동조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낙태권 옹호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반대를 해야 되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대요. 그래서 찾아오는 사람들은 꼭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미혼모 문제도 비슷하다. 뭐 동거하는 사람들이나 문제점을 호소할 때는 와서 가능한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꺼내서, 동거는 빨리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헤어지든지 뭐 둘 중에 하나 하라고 이제 해야 되겠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좀 혼인은 이제 성과 출산이 원래 세트로 묶여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다. 그걸 분리시키려고 하는 모든 시도가 다 이게 성경에 반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하고는 안 맞는. 근데 이제 물론 그런 쪽으로 자꾸 가고 있다. 트랜스젠더 하다가 중단했던 전도사님도 있다. 이런 이제 심령이 가난하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뭐 이러면서 처음으로 알 수 없는 기쁨이 마음속에 채워지면서 내가 틀렸구나, 내가 성별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었구나, 여성이었는데 남성으로 자꾸 바꾸려고 하다가 이제 스탑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속에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성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었구나. 뭐 당연한 건데 이제 비로소 이제 이거를 증언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제가 이게 저도 제가 이게 사실은 제가 박사학위 논문이 다국적 기업의 이제 경쟁 담합, 즉 경쟁 제한적 행위에 대한 규제, 그 중에 이제 형사 규제가 있거든요. 그거를 제가 논문으로 썼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제 기업 담합에 대한 국제적 규제, 뭐 그에 따른 뭐 형사처벌 가능성, 뭐 이런 게 이제 저의 논문이었는데, 지금 이거 어디까지 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2000년대 초반하고 중반까지는 그런 쪽으로 원래 이렇게 조금 알려지기도 하고, 저 논문도 그렇게 쓰고, 물론 학교에서는 논문을 안 쓰면은 이제 제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꼭 1년에 2개 정도 써야 됐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지금 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는가. 2016년도에 15년인가 16년 같아요. 16년 초에 많은 문제, 왜냐하면 제가 숭실대학교에 또 이렇게 가게 된 게 2010년이거든요. 그래서 10년에 이제 그 학교에 이제 임용이 감사하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막 논문도 쓰고 하던 시절인데, 제가 출석교회는 온누리교회고 2015년도 말쯤에 학교에서 학내 행사를 했는데, 그 행사는 이제 여총학생회하고 성소주사 연합이 뭐 같이 해서 무슨 행사를 한다더라,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었거든요. 뭐 문제가 있다. 기독교 학교에서 무슨 뭐 성소주사 연합이 무슨 행사를 하냐? 막 그랬는데, 그게 영화제래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한 분이 이제 연락을 한 거지. 학교에서
제가 그때 학과장이었거든요. 학과 주임 교수여가지고 좀 강의가 부족한 거를 어떤 분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연락을 해서 황수연 집사님입니다. 아시는 분 아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분이 연락을 해가지고 그 학교에서 지금 동성 결혼 영화를 하려고 하니까 당장에 그 학교에다 지금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해서 본인이 하기 어려우니까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기도하고 있어. 이제 총장님하고 이제 교목실장 이제 CC를 넣어가지고 제가 이메일을 써가지고 그때 이제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은 안 오더니다가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나중에 뭐 이렇게 우리가 알아서 조치를 잘 하겠으니 뭐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그때 학교에서 그걸 거절하고 나서 밖에서 뭐 시위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저는 퇴근해서 몰랐었는데 그러고 나서 2016년입니다. 16년도에 연초에 무슨 저기 동성 결혼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서울 뭐 100주년 기념회관에서 무슨 토론회를 한대나 뭐 그래가지고 한번 와보라고 그때 추운 날이었거든요. 갔었어요. 그 방학 때기도 하고 한번 궁금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었어요. 평소에는 제가 그 특별한 관점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동성결혼을 어떻게 수용을 할 수가 있겠냐. 다만 차별금지 문제는 뭐 동성애자들은 좀 불쌍하지 않느냐. 뭐 이 정도. 차별금지법의 폐해는 신문에서 보는데 진짜 이런 일이 있었을까. 뭐 이 정도의 이제 막연한 사고가. 뭐 현실적으로 피부적으로 겪은 거는 그거였어요. 2015년도에 학교에서 이제 있었던 그 사건. 거기서 막 사람들이 시위하고 하는 거. 그거가 이제 전부였는데 15년도에 16년에 갔더니 어느 교수님들하고 그때 조영길 변호사님인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이제 뭐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잘 모르니까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어떤 교수님 한 분이 제가 그게 기억이 남아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기독교는 박해 종교니까 어떤 법안이 있더라도 박해를 받는 것을 각오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게 하여튼 그런 식의 취지였어요. 박해를 받더라도 그거는 뭐 수용할 수 있는, 뭐 그렇게 저는 들리더라고. 박해를 받아야 하는 종교니까 박해를 받더라도 어쩔 수가 없다. 그 말을 듣고 너무 이제 놀랐어요. 저분은 저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근데 이제 그때 앞에서 사회 보시던 분이 조영길 변호사님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뭐 힘을 모아서 이것을 뭐 이겨내자 이렇게 아마 하셨던 것 같아. 그래서 입장이 서로 다르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왔는데 그 전해 저한테 얘기했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했던 그분, 황수연 집사님이에요. 그분이.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다시 연락을 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거 강의하고 이제 끝났거든. 저도 이제 그러고 나서 학과 주임 끝나서 이제 저는 이제 연구년이어서 약간 시간이 남는 상태인데 지금 지금 군형법에서 남성 간 성행위 그때는 개간이라 그랬나? 하여튼 학문성교 기타 추행죄 이게 위헌 심판으로 3번째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그에 대해서 논문을 좀 써보면 어떻겠냐 이런 이제 제안이 왔고 실제로 그 내용의 상당수를 어떤 사람이 자기 친구가 썼으니까 같이 공조를 하면 어떻겠냐. 아니면 그 사람은 지금 현직에 있어서 그 현직이라는 게 아직 어디 이제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자기 이름 내기 어려우니까 당신이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저는 어떤지 한번 보자고 그래가지고 그걸 읽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조금 너무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하여튼 좀 이렇게 한편으로 해가지고 이거 통과 안 될 것 같더라고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이것저것 막 추가해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어차피 저는 하나 써야 되니까 연구년이어서 그때 그걸 받아가지고 했다가 리젝을 먹었어요. 그냥 탈락을 했고 그 이유가 너무 이렇게 이거는 제가 그때 이제 이유를 이제 보고서 이거는 과학이 아닌 뭐 이런 식이다. 뭐 이렇게 이제 그냥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이 분야는 이제 저는 되게 순진하게 접근을 했었는데 이 분야는 상당히 논쟁과 정치적인 어떤 대립이 심각하겠구나. 이게 이제 왔고 이거를 통과시키려면 중간층을 잡지 않으면 이미 이념화된 분들은 아무리 해도 제가 이게 써도 이게 설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사람이거든요, 심사자가. 한 사람은 이제 좀 수용적인 사람, 아닌 사람. 그래서 중간 사람을 설득하면 이게 되는 것이고, 중간 사람을 설득 못하면 안 된다. 내가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중간자를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도 설득할 수 있도록 쓰자. 그래가지고 그냥 온갖 자료들 다 반대는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다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써서 했더니 그때 그리고 겁나잖아요. 아무데나 할 수 없으니까 좀 그래도 좀 크리스찬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저희 학교 이제 해서 했더니 그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은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의견 냈다가는 매도당할 수가 있는 그렇다는 걸 이제 좀 알고 나서 조심스럽게 그때 이제 했던 게 첫 시작이었고 저는 그거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아 이제 나의 소명은 끝났다. 네, 연구년 때 논문 하나 쓰라고 해서 썼으니까 이제 할 일을 다 했구나. 그랬더니 2017년도에 탄핵과 함께 몰려오는 광풍 같은 사건이 이후에 무슨 뭐 개헌 반대부터 시작해서 뭐 차별금지법 논의니 뭐 이제 대법원장 뭐 하면서부터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그 사이에 제가 눈이 안 좋았는데 눈 수술도 한 뭐 몇 차례를 받고, 제 아내는 그 하다가 뭐 직장도 관두고 지금 저기 뭐 이렇게 번역 어제 와서 이제 통역했던 사람인데 지금 뭐 이게 다시 직장을 찾고 있긴 하지만, 근데 좀 될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이제 그런 상황이고 한 지금 정확하게는 이제 2016년이고 17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8년간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정교수도 되고 진짜 감사해요. 저는 진짜 못 쓸 줄 알았는데 이러다가 나는 이제 큰일 나겠다 그랬는데 그래도 또 이렇게 쓰라고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쓰니까 아까 발표를 해주셨는데 발표하라고 해서 이렇게 순정해서 몇 개 하니까 그게 쌓여가지고 뭐 이렇게 논문 투고할 때 그게 기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딴 사람들은 저를 뭐 성범죄 하던 사람인가 뭐 이렇게 지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떨 때는 뭐 저 사람이 형법을 해요? 막 이러면서 지금 정체성이 지금 마치 미국법 같잖아요. 그래서 뭐 내가 뭐 미국법 전공이긴 하지 이러면서 그냥 약간 위안하면서 지금 그렇게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래서 내가 전문성이 있는 부분을 많이 살려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할까 하다가 좀 국제 분야 쪽으로 좀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왜냐하면 이 얘기를 이제 국제법에서 하는 분은 또 없거든요. 별로 싫어해요. 이렇게 접근하기가. 그래서 어차피 조금 약간 이단으로 찍혔으니까 그쪽으로 한번 그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고 오히려 원군들이 요즘에 조금씩 좀 스스로 깨달았는 분들 스스로 그러니까 전에 중립적이었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이제 지원을 해주셔서 점차 이렇게 오늘도 이런 자리가 사실 풀을 넓히는 작업이잖아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넓혀가는 작업이라서 이렇게 하나님께 조금씩 기도하면서 순종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떤 영역에 있든지 저도 그때 학교가 숭실대였고 제가 그때 학과장 하다가 이렇게 어떻게 엮여가지고 이렇게 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영역에서 조금씩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한 걸음 정확하게 나가면서 할 때 이렇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뭐 자기도 어디에 어느 자리에 이제 미래 한 5년 후에면 이제 또 어떤 역할을 또 감당하고 있고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